수학 영역 2번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제시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n은 양의 정수이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점 PK, 그러니까 점 PK는 즉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시작하는 점, 시작점이 마이너스 K라고 주어져 있고 속도는 이제 VK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2에서 속도와 거리, 적분 영역에서 속도와 거리에서 우리는 위치를 구하는 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 위치 플러스 속도에다가 이제 적분을 해서 t에 대한 적분을 해서 구하는데 지금 가에 제시된 내용에서는 위치를 우리가 마이너스 k 플러스 vk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vk는 그쵸, 일정한 속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랑 다에 대한 조건을 좀 볼 건데 나의 조건을 보면은 모든 점들은 동시에 출발을 하며 그 다음에 점들의 속도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점의 첨자가 커질수록 그 점들의 속도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점이 한 곳에서 만나면 그 점들은 모두 사라진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다 조건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이 만나면 싹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난다라는 것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 조건을 붙였습니다. 점들이 동시에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만난다라고 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즉 이 문제 2번은 결국 요거를 가지고 푸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점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도 이 제시문의 가나다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줬습니다. 자, n이 3인 경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V1과 V2, V3의 속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점 P에 점 P1, 점 P2, 점 P3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선 시작하는 점은 점 P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 점 P2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점 P3는 마이너스 3에서 당연히 출발하겠죠. 우리가 PK의 위치를 마이너스 K 플러스 VKT라고 문제 앞에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t가 4분의 1만큼 흐른 다음에는 p1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테고 p2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p3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vk는 제시된 vk를 대입을 하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이제 t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에는 자, 요 점에서 P1과 P2가 만나서 두 점이 사라지고 결국에 이제 P3만 남는다라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P3만 계속 사라지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까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2-1부터 2-4까지 4개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n 값이 주어져 있고 속도도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1차 방정식 푸는 걸 활용해서 풀 수가 있고 자, 이제 2-2번부터는 n이 7개로 늘고 동시에 속도를 모르는 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모르는 값을 가지고 이제 P1이 계속 움직이게 하도록 순서상 A,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해서 추론 능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은 n이 100으로 엄청 늘죠. 엄청 늘고 속도에 대한 것도 점의 51부터 50까지와 51부터 100까지로 나누어서 속도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t가 106분의 1
시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와 있는 점이 몇 개냐를 구하는 문제여서 2-3부터는 약간의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자, 2-4는 사실 2-3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하면 2-4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점 P의 위치를 점 PK의 위치를 -K 플러스 VK의 T다 라고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화되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K1일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K2일 때는 -K2 플러스 VK2T가 되겠죠. 자, 그럼 두 점이 만나는 시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둘이 만난다라는 것은 점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두 식이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VK2 마이너스 VK1 분의 마이너스 K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거를 이 식을 활용을 해서, 자, 요 T에 대한 요 식을 활용을 해서 지금 주어진 5개의 점이 만나는 시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용도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점 1번의 점과 만날 수 있는 점은 2번, 3번, 4번, 5번 점이 만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2번의 점은 3번의 점, 4번의 점, 5번의 점과 만날 수 있고, 자, 동일한 방법으로 3번의 점은 4번, 그 다음에 5번의 점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의 점은 5번과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의 점과 2번의 점이 만나는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썼던 식을 써주면 두 점의 속도의 차분의 거리의 차, 그러니까 점 여기 K1, K2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차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1번 점과 3번 점을 만나려면 속도의 차 5가 되겠죠. 그리고 거리의 차는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4번의 점은 속도의 차 17이고 처음 시작하는 점의 차이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과 5번은 1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처음에 썼던 요 식만 가지고 요 시간 두 점이 만나는 이 T에 대한 식을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2번 점과 3번 점이 만나는 점은 그 시간은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14분의 2가 되겠죠. 약분까지 하겠습니다. 17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2번과 5번이 만나는 점은 16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3번과 4번이 만나는 곳은 거리의 차가 12, 속도의 차가 12, 그리고 최종 거리는 1.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속도의 차가 14가 되겠고, 최초 거리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분해주면 7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제 4번과 5번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두 점이 만나는 시각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빠뜨린 조건이 뭐냐면 만나면 사라진다예요. 그러면 이 만나는 시각이 가장 작은, 이런 시각들이 가장 작은 애들부터 만나서 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우리가 모두 구한 이 몇 개인가요? 4개, 7개, 8, 9, 10개의 시각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가장 작을까요? 일단 그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바로 보았을 때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아볼까요? 가장 작아 보이는 값이 일단 요거 2개 작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작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도 작아 보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가장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쵸?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12배를 해서 분모가 되는 것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 중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t가 12분의 1일 때 3, 4 점 P3과 P4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사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얘네들도 이제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자,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각들 중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걸 또 찾아보면은 얘랑 얘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한번 통분을 해볼까요? 자, 통분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19 곱하기 16분의 4 곱하기 16이 될 것이고요. 자, 요것은 16 곱하기 19분의 3 곱하기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크기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 분자는 얼마일까요? 네, 19 곱하기 16을 하니까 4, 6에 24, 64가 될 것이고요. 그쵸? 자, 여기는 3, 9, 27, 3, 1은 3, 5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과 5번이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시간이 작은, 두 번째로 시간이 작은 요 점이 먼저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그 다음에 사라져요. 자, 그럼 2번과 5번이 사라지니까 이제 남아있는 점은 그쵸, P1만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 그쵸, 3번과 4번 점이 만나서 사라지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P3와 P4가 만나서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그쵸, P2와 P5가 만나서 사라져서 마지막으로 남은 점은 P1이 되겠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2번에는 V1과 V5가 이렇게 문자로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자, A와 B는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A와 B가 양의 정수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규칙의 조건에 의해서 A와 B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A는 1보단 크거나 같고, 그쵸? 3보단 작거나 같아야 하고, B 값은 9보단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에서 두 점이 만나는 시각을 구하는 식을 구했었죠. 자, 그 식 T를 한번 쓸까요? T는 PK1과 PK2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을 때 VK2 빼기 VK1 분의 K2 마이너스 K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자, 이 각 점들이 만나는 시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번거롭겠지만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점과 2번 점이 만나는 시각은 3-4분의 1, 그 다음에 1번 점과 3번 점이 만나는 시각, 1번 점과 4번 점이 만나는 시각, 그 다음에 1번 점과 5번 점이 만나는 시각은 B가 되겠죠. B-A분의 4, 6번 점이 만나는 시각은 15-A분의 5, 7번 점이 만나는 시각은 25-A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구했고, 자, 이제 2번 점 해보겠습니다. 2번 점과 3번 점이 만나는 시각, 4번 점이 만나는 시각 약분할게요. 5번 점이 만나는 시각 3, 그 다음에 6번 점이 만나는 시각 7번 점 해서 이렇게 구했고, 자, 이제 3번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점과 4번 점은 1, 5번 점은 B-7분의 2, 6번 점은 8분의 3, 7번 점도 약분하면 9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4번 점 할게요. 4번 점과 5번은 B-8분의 1, 6번 점은 7분의 2, 7번 점은 1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점 볼게요. 5번 점과 6번 점은 15 빼기 B분의 1, 그 다음 7번 점은 25 마이너스 B분의 2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6번 점과 7번 점은 그쵸,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각들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각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쵸, 10분의 1이 가장 작습니다. 즉 P6과 P7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시각이 10분의 1일 때 만나서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6번, 7번 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시각에서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라지고요. 그쵸? 6번, 7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6번, 7번, 6번, 7번이 다 사라지고, 자, 이제 남아있는 점들이 이렇게 남아요. 남아있는 점들에 대한 시각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조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점은 P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자, 요 시각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점들에서 사라지는 점이 생겨야겠죠. 자, P1이 아닌 다른 점들로 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값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제 2분의 1과 1은 절대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점들이 이제 작은 점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우를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P2와 P3가 시각이 3분의 1일 때 가장 먼저 사라진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사라지고 그럼 2, 3번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은 그쵸, 4, 5번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P4와 P5가 T가 B-8분의 1일 때 사라져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4번과 5번이 먼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B-8분의 1에서 먼저 사라지겠죠? 자, 여기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쵸, 이번에는 2, 3번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 2, 3번이 사라져야 되니까 똑같이 3분의 1에서 사라지겠죠? 자, 요렇게 경우를 둘 수가 있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먼저 사라질 수 있냐면, 그쵸, 2번, 5번, P2와 P5가 시각 B-4분의 3에서 먼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2번, 5번이 사라졌기 때문에 3사가 사라져야겠죠? B4가 사라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5번이 먼저 사라지는 경우는 제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3번, 5번은 다른 거에 비해서 계속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먼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로 t가 3분의 1일 때 2번, 3번이 먼저 사라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3분의 1이 이 나머지 시각보다 더 그쵸? 작아야 해요. 그래서 4-a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요 4-a분의 1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것이 성립을 하려면 a 값은 그쵸, 1보다 크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4번, 5번이 b-8분의 1에서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지금 2번, 3번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여기 2번, 3번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두 개 세모치겠습니다. 여기 요거 둘 중에 두 개보다 다 b-8분의 1이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b-a분의 4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자, 요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4b-48에 32가 돼요. 즉 3b가 큰 거죠. 3b가 더 클 거예요. 뭐보다 크냐면 32-a보다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가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2면 B는 3B가 30보다 큰 거니까 10보다 크겠죠. 자, 이제 A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A가 3이면 3B가 29보다 커야 돼요. 그럼 B는 10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 우리가 구한 A와 B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P4,5가 B-8분의 1에서 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B-8분의 1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놓을까요? 자, 여기 있는 시각들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시각들 중에서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겠죠? 여기 있는 시각들 뿐만 아니라 이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3이 B-8보다 작다니까 B는 1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B가 11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3분의 1이 그쵸? 나머지 여기 세모가 아니라 이번엔 동그라미 친 여기 두 개를 보면 되겠죠. 둘 중에서 이제 7-A분의 2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A가 6보다 더 작기 때문에 A는 1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A가 1보다 크다가 나왔기 때문에 A가 2인 경우랑 A가 3인 경우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A가 2인 경우에도 B는 11보다 크다고 A가 3인 경우에도 B는 1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번, 5번이 먼저 B-4분의 3에서 사라진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4분의 3은 2번, 3번이 만나는 시각인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럼 9는 B-4보다 더 작고 그래서 B는 1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B가 13보다 큰 경우는 14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P3, P4 시각을 안 썼네요. 어디서 사라지냐면 T가 P3, 4면 1이네요.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X를 쳐놨다시피 시각이 1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즉 7-A분의 1로 할게요. 3, 4번을 지웠다. 3, 4번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7-A분의 2네요. 2보다 1이 더 작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려면 7-A가 2보다 더 작다. 즉 A가 5보다 크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A는 1부터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 A, B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서 구한 요거와 두 번째 경우에서 구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순서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구한 값들을 가지고 순서상을 찾아볼게요. 자, 일단 A가 1인 경우에는 절대 생길 수가 없고 A가 2인 경우에는 10보다 B가 커야 하기 때문에 11, 그 다음에 12, 13, 14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인 경우는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 11, 12, 13,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A, B는 이렇게 9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00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VK가 이렇게 K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T가 106분의 1일 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점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를 먼저 가정을 할 거냐면 이웃하는 두 점이 만나서 사라질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웃하는 두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점 혹은 여기에 있는 두 점 이거나 아니면 50과
Q가 51 이렇게 두 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어쨌든 만나야 하기 때문에 xk와 xk 플러스 1이 같은 거겠죠. x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k일 때의 위치. 자, 그러면 이때의 k는 4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일단 여기 첫 번째 범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놓으면 xk는 마이너스 k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속도는 그쵸, k제곱 플러스 d고 여기 시각 t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xk 플러스 1은 시작하는 점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t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점이 만나는 시각은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t로 정리를 해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k의 제곱만 남을 거예요. d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분자 부분에서는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는 식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분모는 2k 플러스 1만 남고 분자는 1만 남게 됩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k 값이 클수록 먼저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K가 크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작다는 얘기죠. 자, 시간이 작다라는 얘기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빠른 시간에 먼저 만난다는 얘기니까 먼저 사라진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클수록 먼저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K는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K 4분의 9가 아니라 49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T에다 K에다 49를 대입하면 이때의 T는 그쵸, 99분의 1이 됩니다. 그럼 99분의 1은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106분의 1보다 더 커요. 다시 말해서 요 이웃하는 요거에서의 두 점은 t가 106분의 1에서 사라지지 않고 모두 그쵸, 남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k가 클수록 먼저 사라지는데 가장 큰 k에서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남아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여기 범위에서 이웃한 두 점이 만나서 사라지는 경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똑같이 xk와 xk 플러스 1이 만나는 경우인데, 자, 이때의 k는 5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k가 5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위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지금 속도가 k 제곱 플러스 d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시각 t 곱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d 플러스 9의 t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도 t를 정리를 해주면 2k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앞에와 동일하게 k 값이 클수록 먼저 사라지겠죠? 그러면 k 값이 클수록 먼저 사라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k에다가 51을 먼저 넣어볼까요? 가장 작은 값이긴 하지만 하나씩 봐야 하기 때문에 k에다가 5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1을 대입했을 때의 시각은 얼마가 되냐면 103분의 1이 되네요. 그쵸? 103분의 1도 마찬가지로 106분의 1보다는 큽니다. 여기도 남아있겠죠. 이거보다 숫자가 더 커지는 경우는 조금 이따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K가 52일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K가 52일 때는 시각이 어떻게 되죠? 105분의 1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6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K에다가 53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K에다 53을 대입을 하면 T가 107분의 1. 요거는 지금 106분의 1보다 더 작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K가 53일 때 사라지기 때문에 K가 53보다 커지면 다 사라지겠죠. 왜냐면 K 값이 클수록 시각은 더 작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K 값이 클수록 먼저 사라진다라는 요거가 지금 똑같은 시각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K가 53보다 커지면 크거나 같으면 모두 사라진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x 50과 51이 만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x 50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제곱 플러스 d의 t가 될 것이고 x 51은 마이너스 51에 플러스 두 번째 vk를 써야겠죠? 51의 제곱 플러스 d 플러스 9의 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도 싹 정리를 해주면 t는 뭐만 남나요? 자, 51의 제곱 플러스 빼기 50제곱 플러스 9분의 1만 남아요. 자, 이거 정리를 해서 계산해주면 110분의 1이 됩니다. 110분의 1은 110분의 1.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여기서 110분의 1입니다. 자, 1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107분의 1보다 더 작죠. 자, 얘는 결국 사라지는데 더 빨리 사라진다 라는 걸, 조금 일찍 사라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먼저 우리는 사라진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먼저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로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이 만나서 사라질 때를 볼게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경우로 이웃하는 두 점이 만나서 사라지는 경우를 봤는데 반드시 이웃하는 두 점이 만나서 먼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이 먼저 사라질 때를 보면 조금 멀리 있는 x49와 x52가 같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49는 마이너스 49 플러스 49의 제곱 더하기 t의 시각 t, 그리고 x52는 마이너스 52 플러스 52제곱 플러스 9 플러스 d의 t가 되겠습니다. 자, 이 t도 정리를 해주면 일단 분자는 3이 될 것이고요. 자, 분모는 52제곱 마이너스 49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104분의 1이에요. 자, 104분의 1, 106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라지는 점과 남아있는 점들을 조금씩 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저 이웃하는 두 점이 만나 사라질 때와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이 만나 사라질 때를 고려를 해서 사라지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선 K가 53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 사라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자, 1과 2에 의해서 K가 53보다 커지면 다 사라져요. 5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서 53부터 53, 54, K가 53일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K가 가장 큰 100과 99일 때 가장 먼저 사라지겠죠. 199일 때 가장 먼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8, 97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96, 95도 사라지겠죠.
이렇게 쭉 사라져요. 이렇게 쭉 사라지다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K가 53일 때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07분의 1인데 이거보다 먼저 얘네 둘이 사라진다고 했죠. 110분의 1이기 때문에 110분의 1이기 때문에 먼저 사라져서 여기서 이제 56, 55까지 사라지고 K가 53일 때 즉 53, 54는 나중에 사라지고 여기서 50, 51이 먼저 51부터 쓰겠습니다. 51, 50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54, 53이 사라지고 K가 53일 때 사라지고 그보다 더 작은 52나 걔네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여기 2번에서 여기 2번에서 49와 51대를 봤는데 사실 이거만 보고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무조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사라지는 점 딱 이만큼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것이 이 순서대로 사라져요. 자, 이 순서대로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점은 지금 50번부터 100번까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50번부터 100번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점은 몇 개의 점이 남을까요? 네, 50개의 점이 남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점은 1부터 50까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점은 P1, P2 쭉 해서 일단 P49까지는 남아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쵸? 52도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방금 봤듯이. 그래서 몇 개의 점이냐면 이것이 50개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의 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3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문제는 2-3 상황과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3 문제에서 우리가 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풀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점이 사라지는 개수가 5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2-3 상황과 동일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남아있는 점이 50개인 걸 밝혀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50개의 점이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져야 한대요. 자,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지는 점의 개수가 50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3에서 구한 점이 사라지는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 2-3에서 점이 사라지는 순서는 자, 여기에 있죠. 자, 요거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고민을 해볼게요. 100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 그 다음에 그래서 쭉 가서 이제 55까지 가고 그 다음에 53, 54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그쵸? 51, 5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 53, 5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사라지는 게 52, 49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48, 47 자, K값이 클수록 더 먼저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점점 내림차순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46, 45 쭉 가겠죠. 그래서 쭉 가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개 구한 시각을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시각을 써볼 건데 앞에서 우리가 50과 51은 110분의 1에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50과 51 여기가 사라지는 시각이 110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54와 53도 시각을 구했죠. 54와 K가 53일 때 107분의 1
이제 107분의 1에서 사라진다. 그 다음에 52, 49도 구했어요. 52와 49일 때는 104분의 1, 그러니까 104분의 1에서 사라진다. 를 구했고, 그 다음에 48, 47도 구했죠. 48, 47이 안 구했네요. 48, 47은 안 구했고, K가 49일 때를 구했네요. 49일 때, 즉 48, 49일 때를 구했는데, 그때가 이제 이렇게 99분의 1인데, 이 99분의 1보다 먼저 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48, 47일 때는 K가 47인 경우니까 K 대신 47을 대입을 하면 95분의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을 몇 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지는 점의 개수가 5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가 딱 50개죠. 여기까지가 딱 50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까지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딱 50개예요. 자, 요거를 염두를 해두고 50개. 여기까지가 만약에 원점을 통과한 뒤에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53, P54가 원점을 통과한 후에 사라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53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쵸? 이때의 t는 당연히 요 만나는 시간의 t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x53은 마이너스 53 플러스 5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d 플러스 9를 써줘야 되고 만나는 시각은 107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53제곱 더하기 9를 해주면 2818이 됩니다. 자, 여기다 d를 곱한 것이 53 곱하기 107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d는 285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k가 53보다 크다일 때를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요 점에서 요 사라질 때가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K가 53보다 큰 요 상황에서도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K가 5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D 플러스 9가 되고, 자, 지금 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대한 시각, 만나는 시각은 우리가 아까 일반화 했잖아요. 2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자, 그럼 이것이 0보다 크다를 계산을 해보면 D값은 2K 제곱 플러스 K에서 K제곱과 9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다 D가 2853보다 커지면 얘들도 다 얘가 D가 53보다 커지면 다 커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르게 써볼게요. 커지기 때문에 D가 2853보다 크지 않고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P가 53부터 P가 100이 원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3부터 100까지는 몇 개죠? 그쵸? 48개죠. 그래서 48개의 점이
원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정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른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47과 48이 원점을 통과하고 한 후에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x47이 0보다 크다를 두면 되겠죠? 자, 47과 48이 만나는 시각은 95분의 1입니다. 자, 95분의 1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7 플러스 47의 제곱 플러스 d의 95분의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정리를 해주면 d값이 2256보다 크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여기 범위에서도 원점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K가 4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를 일반화를 해볼게요. 일반화를 해보면 x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d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각이 2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일반화했죠. 자,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 놓고 d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자, 여기서 d는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k 빼기 k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k로 묶어주면은 k 플러스 1이 된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d가 2256보다 크면 P1부터 P48이 원점을 통과하고 사라진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도 또 이렇게 보면은 47이 이렇게 될 때 원점을 통과하고 사라진다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일반화를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 다 원점을 통과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2256보다 크기만 하면,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점들이 원점을 통과하고 사라진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점이 몇 개인가요? 그쵸? 여기도 똑같이 1부터 48개니까 4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0개가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52와 49, 즉 여기 이 색깔로 얘만 추가적으로 사라지면, 얘랑 얘까지만 추가적으로 사라지면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52와 4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와 49를 보면 x52를 볼게요. x52는 마이너스 52 플러스 52의 제곱 d 플러스 9의 시각은 써있죠? 104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점을 통과한 d니까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d의 범위를 찾아주면 d는 이게 어쨌든 52로 묶어지죠. 그래서 104 빼기 5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 9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695가 되겠습니다. 2695.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자, 얘도 우리가 아직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x51도 한번 볼게요. x51을 보면은 마이너스 51 플러스 51이니까 51의 제곱 더하기
D 더하기 9가 되고 시각은 110분의 1이 되겠죠. 자, 얘가 만약에 이제 원점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는 똑같이 얘도 묶어주면은 110 빼기 51 빼기 9가 돼요.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얘는 3000이 됩니다. 그렇죠? 자, 3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개만 남기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D가 2256보다 커지면 48개가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2개만 더 사라지면 되는데 이제 D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D가 일단은 요걸 봐야겠네요. 우선은 D가 얘보다는 커야 이거보다는 커야 48개는 사라져요. 근데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48개는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D가 2256보다는 작아야 되고 285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개를 더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방금 구했던 자, 이제 얘와 얘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3000보다 커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불가능하겠죠.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원점을 통과한 뒤에 사라지는 얘는 여기 52, 49가 되어야 합니다. 즉 2695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그걸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2695보다는 크면서 D가 크면서 2853보다는 작으며 48개에서 2개를 점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딱 50개가 원점을 통과한 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의 범위는 요 값이 아니라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요 값이 아니라 자, 요 값이 된다라는 걸 얻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D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정수 D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개수는 2853에서 269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자, 계산을 해보면 그쵸? 15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통과한 뒤 사라지는 점의 개수가 50개가 되도록 해주는 양의 정수 D의 개수는 158개가 되겠습니다.